안녕하세요. 말썽365 한정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장 규모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고객을 세분화하고 시장을 정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시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재화와 서비스를 실제로 구입하는 구매자와 잠재 구매자들의 집합이라 이야기했고요. 고객은 모두가 고객이 아니다. 고객이 확실해야 리스크가 줄어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객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고, 고객 및 시장은 사용 목적, 시기, 장소, 보안 제품, 사용자에 따라서 세분화할 수 있으며, 지리적, 인구 통계학적, 경제적, 사회심리학적 기준에 의해 가지고 나눠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객 특성과 욕구라는 두 가지 세분화 방법에 의해서 고객을 세분화 시켜주면 되는데요. 마켓컬리 사례를 이야기했습니다. 원래 배송 택배 시장에서 신선 제품을 배송할 수 있도록 그 전날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에 도착하는 시장을 만들어서 같은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배달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빨리 배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세분화시킨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시장 규모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스타트업이 시장 정의를 잘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업의 경계가 소멸되고 있고, 그 소멸됨에 있어서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예를 들면 뭐 투자를 받거나 대출을 내거나 아니면 고객한테 어떤 것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게 과연 상대방에게 설득적으로 다가오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결과적으로 설득력이 있어야 납득을 한다는 거고요. 그냥 거시적으로 시장이 성장할 거다, 잘 될 거라는 기준으로 보여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단순 기능뿐만 아니라 고객 그리고 제품을 프로덕트를 이제 솔루션을 해결한다는 입장에서 제품이라든지 경쟁사, 시장을 규정해야 되고요. 뭐 이런 예가 있겠죠. 게임 개발사라면 게임업이 아니라 게임 시장이 아니라 어떤 콘텐츠 시장을 정의하는가가 기업의 가치를 바꿔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는 사업이 어떤 시장인가를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볼게요. 스타트업은 시장 추정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시장 정의, 시장 규모의 추정, 그 다음에 시장 규모의 타당성 등을 검증을 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정의가 끝마친 상태에서 규모를 추정하고 타당성을 검증한 상태에서 자료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목표 시장을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세분 시장 중에서 자사의 경쟁 우위와 경쟁 상대를 고려했을 때 자사에게 가장 좋은 시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특화된 시장을 이제 뜻하고요. 그거를 목표 시장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려 요인은 크게 세 가지죠. 첫 번째, 고객이 어떤 곳에 있냐, 고객이 누구냐, 어떤 건데 정의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그래서 경쟁사가 어떠냐, 마지막으로 우리 자사가 어떠냐입니다. 그래서 고객은 이런 특성을 갖고 있죠. 고객이 모인 집단이 시장이라고 했죠. 그래서 시장 규모와 성장성이 어떻게 되느냐. 시장은 굉장히 큰 규모나,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성숙기에 있다면 제품 수명 주기를 봤을 때, 여기 제품 수명 주기죠. 제품 수명 주기는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나누는데요. 자, 제품 수명 주기상 만약에 성숙기나 쇠퇴기에 있다면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야, 그리고 경쟁 강도가 조금 낮아야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될 겁니다. 그렇죠? 아니면 도입기 및 성장기에 있다면 얼마나 빨리 성장하고 있냐가 매력도를 체크하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객의 매력도라고 한다면 고객이 포함된 시장의 규모와 성장성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고객이 아무리 큰 시장이라도 고객 생애 주기상 지불 가격이 낮다라고 한다면
그게 의미가 없겠죠. 낮으면 많이 판매해야 되는데 또 많이 팔 수 없는 상품이라고 한다면 매력도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설명드린 제품 수명 주기의 어느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익이 날 수 있다. 아니면은 좀 사양길에 접어들었다를 매력도를 판단하셔서 목표 시장을 선정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경쟁 우위입니다. 사양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세택에 있다고 하더라도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면 경쟁 우위에서 높은 우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 지금은 넷플릭스가 굉장히 많이 컸는데 제가 알기로 2018년까지 넷플릭스의 영업이익의 40%는 DVD 우편 서비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큰 마케팅 비용 없이 고객들이 DVD를 빌려보는 거죠. 근데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스트리밍 시대에 쇠퇴기에 접어든 산업입니다. 하지만 경쟁적 우위 요소를 갖고 있고 경쟁의 강도가 낮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입하려고 하는 시장에서 얼마의 경쟁적 우위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경쟁의 강도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목표 시장을 선택할 수 있고요. 그에 맞춰서 우리 자산은 어떻게 되어 있는데, 가용 가능한 자원은 얼마고, 현재 사업과의 시너지는 나느냐. 아무리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사업과 시너지가 안 나는 동떨어진 사업을 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왜 문제가 될까요? 기존 회사 안의 조직과 그리고 직원들이 그 사업에 대해 이해도가 낮고 또 새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시너지가 안 나면 또 다른 조직과 기업 문화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용한 자원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사업과의 시너지가 나는지, 그리고 전략상 지금 하는 게 적합한지, 성장하는 데에서 적합한지를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앨런 머스크는 화성 이주, 우주로 이주하는, 인류를 이주하겠다는 프로젝트 때문에 테슬라를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주에서는 충분한 공기가 없어서 내연기관으로는 주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 전략적 적합도에 따라서 테슬라가 있었던 거고, 스페이스 X라는 회사도 같이 존재했던 거죠. 그래서 목표 시장을 선정할 때는 이 고려 요인으로 고객, 경쟁사, 자사까지 세 개를 전부 다 고려해서 한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 한번 설명드렸지만 도입기에서는 성장률이 굉장히 중요하고, 보셔서 알겠지만 도입기와 성장기 시기에는 판매량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도입기와 성장기 시기에는 이렇게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많이 이익은 별로 안 나죠. 왜? 아직까지 충분한 고객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성숙기에 오고 판매가 절정에 이르릅니다. 판매가 절정인데 왜 이익이 오르다가 이익은 조금 빨리 끝날까요? 이 정도 되면 상대 경쟁사에서 좋은 제품, 그리고 시장이 성숙을 했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사나 상대 기업에서 어떻게 하죠? 이 시장에 진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쟁 강도가 치열해지고 마케팅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익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판매량은 더 높아지고 있지만 이익은 줄어들고, 치킨 게임 때문에 이익이 계속 준다. 그게 바로 제품 수명주의고요. 그래서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나뉘며, 큰 기업들은 제품마다 제품 수명 주기를 바탕으로 어느 산업을 키울지, 어떤 제품을 추가적으로 출시할지를 고민 많이 하죠. 예를 들면 전자 제품 같은 기업들, LG나 삼성 같은 경우는 없었던 시장이었던 건조기 시장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서 쇠퇴기에 있는 세탁기 산업 같은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걸 했고요. 아니면 스타일러스 같은 것들을 출시해서 좀 더 편리하게 옷을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신제품을 출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완전 새로운 형태의 제품을 출시해서 제품군을 늘릴 전략을 제품 수명 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